네, 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6차시 2교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영화의 감각 탐색 놀이 중에서 로션 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션 놀이 같은 경우는 1 내지 2세 아이들의 놀이인데요. 활동 목표로는 나의 손과 친구의 손을 만져보고 탐색해 본다. 또 나를 인식하고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다입니다. 활동 자료로는 다양한 색의 로션, 뭐 분홍색이라든가 흰색 등 또 비닐 깔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입, 전개, 마무리가 있는데요. 도입 부분에는 놀이의 흥미 유발, 또 전개 부분에 소개, 또 이제 마무리 평가가 있습니다. 놀이 흥미 유발 부분에서는 영화의 손에 로션을 발라준다. 뭐, 누구누구의 손은 참 부드럽군요. 뭐, 여기에 점도 있네요. 또 뭐, 간질간질 손 안에 선도 있네요. 예, 손금 같은 거. 손등도 부드럽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손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놀이를 소개하죠. 노션을 자유롭게 탐색한다. 뭐 로션을 비닐에 뿌려주고 자유롭게 탐색하게 해요. 그럼 손으로 꼭꼭 찔러보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많이 발라봤기 때문에 노션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찍어서 둥글둥글 핑거 페인팅처럼 해보겠죠. 로션은 어떤 냄새가 나나요? 뭐, 또 로션을 손에 바르니 어떤 느낌인가요? 또 뭐 손가락으로 문질러 볼까요? 뭐 손바닥으로 문질러 볼까요? 여러 가지 이제 놀이에 이제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놀이를 소개할 수 있겠죠.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세 번째 로션을 친구의 손에 발라준다. 부분에서는 이제 로션을 친구의 손에 발라줘요. 뭐 친구 손에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뭐 친구 손에 있는 점을 찾아볼까요? 또 이렇게 또 친구의 손바닥에 있는 금을 찾아볼까요? 선을 찾아볼까요? 뭐 친구 손에 있는 친구 친구의 손을 뭐 미끌미끌 뭐 문질러 볼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션을 발라주도록 하면서 또 네 번째 단계로 로션을 서로 얼굴에 바르고 친구와 볼 뽀뽀를 해볼 수 있다 했는데 얼굴에 로션을 발라보아요. 뭐 또 이번에는 친구와 로션으로 볼 뽀뽀를 해볼까요? 이렇게 볼로 같이 누구누구는 친구와 볼 뽀뽀를 하니까 기분이 좋군요. 그래서 재밌게 웃고 있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른 친구 손과 함께 탑쌓기 놀이를 한다. 그래서 미끌미끌 하겠지만 친구의 손과 내 손으로 탑을 쌓아볼까요? 누가 더 높이 쌓을까요? 더 높이 쌓아보아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을 쭉 편다든가 주먹을 쥐어서 한다든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세면 쌓은 손을 파이팅 하면서 위로 올려보아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계속 이게 손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놀이의 평가 부분에서 마무리 평가 부분에서는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며 또 기분이나 느낌을 공감하고 표현해주는 단계죠. 예, 누구누구는 로션을 다리에 발라주었네요. 로션을 바르니까 다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누구누구 친구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었네요. 누구누구는 친구의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친구가 발라주는 로션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졌나 봐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로션을 가지고 어떤 놀이를 했더니 어떤 기분이었다는 것을 공감해주고 표현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단계로 친구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주며 안마를 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거죠. 친구야 사랑해, 아유 부드러워, 아이 좋아, 아이 좋은 냄새 나네, 뭐 이렇게 해준다든가. 자, 유의점을 살펴보면 노션을 친구 손에 발라줄 때 짝을 지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했을 때 이렇게 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영화들은. 그래서 로션이 미끄러움으로써 영화들이 앉아서 손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미끄러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좀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고 또 표현할 때도 느낌을 표현할 때도 단순하니까 좋죠. 학장 활동을 볼까요? 미술과 가정 연계로 했는데요. 미술 활동 같은 경우는 자연물로 내 얼굴 꾸미기, 로션을 얼굴에 발라줬으니까 이번에는 자연물로 내 얼굴을 꾸며볼까요? 그래서 산책 시 자연물 중 뭐 꽃이라든가 작은 풀잎 같은 걸 가져와서 로션으로 얼굴에 붙여볼 수 있겠어요. 로션 풀은 아니지만 이렇게
풀처럼 이렇게 붙여보면은 로션을 이용해서 얼굴을 꾸며볼 수 있는 그런 미술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겠어요. 가정 연계에서는 가정에서도 영화들과 로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밌게, 어차피 발라주는 놀이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적인 표현과 느낌을 부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소개를 한다면 가정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다음은 이제 또 하나 소개해 줄 게 있습니다. 놀이의 반란이라 해가지고 아빠 놀이 대 엄마 놀이인데요. EBS 뭐 다큐 프라임 놀이의 반란 2부에서 아빠 놀이, 엄마 놀이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아빠 놀이, 엄마 놀이를 치시면요 동영상 나와요. 한 45분짜리 정도에 되는데요. 시간을 내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 틀어놓고, 이제 무슨 일 하든지 틀어놓고 있어도 되고요.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놀이의 반란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 가족의 놀이가 아이의 정서라든가 인지, 사회성 발달에 꼭 필요하다는 것과 또 아빠 놀이 학교를 통해 여기 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아빠 놀이를 통해 남성 육아에, 그러니까 아빠이죠. 그러니까 남성이 육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아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요성을 제시했고요. 또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데 이 평가를 받은 이 책으로 부제로 이렇게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놀이의 숨은 비밀, 이게 이제 부제인데요. 놀이의 반란. 이 책도 있어요. 책을 사서 보기가 뭐 그렇다 그러면은 유튜브 아빠 놀이, 엄마 놀이를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빠의 자녀 양육 활동 및 놀이 빈도를 한번 비교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아빠 학교를 3명인가 이제 모셔놓고 놀이를 하지 않았을 때와 유아들과 함께 놀이를 해줬을 때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건데요. 보면은 이제 아빠가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아이를 놀아주는 거죠. 놀아주는 것들은 2회 이하는 61.4%. 정말 적다는 거죠. 거의 매일 놀아주는 것은 13.1%밖에 안 되고요. 25.5% 거의 4분의 1은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두 번도 못 놀아준다는 것이죠. 유아랑. 그럼 도대체 언제 놀아줄까요? 생일날? 아니면 언제? 뭐 어린이날? 아닐까요? 뭐 성탄? 뭐 언제 2번 놀아줄까요? 1년 내내. 예,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1년에 2회 이하이고 일주일에 2회 이하인데 그래도 이분들은 좀 많이 놀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포로 아빠가 엄마들보다는 유아들 놀이에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빠가 자녀 양육에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같이 양육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언제라도 그냥 유튜브 해서 아빠 놀이, 엄마 놀이 치면요 나와요. 바로 나오니까 놀이에 반란해 갖고 나오거든요.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는 감각 탐색했으면 이제 이번에는 쌓기 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쌓기 놀이를 보면은 쌓기 놀이는 뭐 소재라든가 모양, 색, 크기, 형태가 다른 다양한 블록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구성하거나 또 구조물을 쌓아보고 또 꾸며보는 놀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3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의 구성놀이, 블록놀이에 대해서 동영상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보통 유아교육기관에서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고 뭐 변형시키고 해체하며 완성해 나가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이 놀이는 블록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가장 좋아하고 활발히 참여합니다. 이 쌓기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 쌓기놀이는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영유아들은 블록을 쌓고 운반하며 복잡한 구성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대소근육의 운동 능력 및 신체 조절 능력과 같은 신체적 기술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재질과 모양의 쌓기 놀잇감을
균형에 맞게 놓거나 또 모서리를 맞추는 등의 동작을 통해 눈과 손의 협응력이라든가 손과 손가락의 뭐 조작력이라든가 또 시지각력이라든가 대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키놀이는 영유아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키놀이는 단 두서너 개의 블록만 가지고도 구조물을 완성하여 성취감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조물이 부서지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청각적 효과, 또 시각적 효과, 또 부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정서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정서적 이완을 경험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또한 사키놀이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영유아는 또래와 함께 구성물을 구성하는 관계적 경험을 통하여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각자의 기술과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술 능력이라든가 또 협심력이라든가 협동력, 협력심, 또 소속감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영아가 블록 구성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집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계획한 것을 표현하고 또 계획한 것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또 달성하는 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키놀이는 영유아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도움을 줍니다. 사키놀이의 방법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기 때문에 놀이의 과정과 결과에 스스로 가치를 두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조물을 창조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미적 기술에 의한 창작의 기쁨과 또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 사키놀이는 유아의 인지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나오는군요. 사키놀이에는 1대1 대응이라든가 뭐 수세기, 짝짓기, 분류, 또 공간에 대한 지각 등 많은 구체적 조작이 포함되므로 수학적 학습의 기초가 되는 형태라든가 또 길이, 뭐 높이, 크기, 뭐 넓이, 부피의 개념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발달에 도움이 준다는 것이죠. 영유아는 블록 구성을 할 때 쌓고 무너뜨리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구성물에 필요한 블록으로 맞춰보는 과정에서 블록들 간의 크기라든가 모양, 색깔 등을 관찰하며 비교하고 또 그것이 만들고 있는 구조물에 적합한지 그 조각이 또 예측하며 새로운 전략을 배우고 또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확장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키놀이는 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는데요. 유아가 만들고자 하는 구조물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죠. 또 그 계획을 실천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교환하며 말하기 능력도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블록으로 만든 상상의 구조물에 해당되는 표시나 또 언어를 직접 읽고 쓰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키놀이는 유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사키놀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 여러 가지 오감을 활용한 탐색이라든가 이런 거, 모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수학적, 과학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영유아의 뇌 발달에 있어서 소뇌와 번연계, 대뇌 피질의 통합적인 발달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런 소뇌, 대뇌, 피질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는데 촉진할 수 있는 게 사키놀이의 교육적인 가치이고요. 이어지는 사키놀이의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교사는 놀이의 계획자로서 사키 영역의 환경과 시간을 충분히 구성하여 놀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키 놀이는 다양한 크기의 사키 자료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또 영유아가 구성해서 표현하려는 아이디어를 갈등 없이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키놀이감, 특히 다양한 특성을 지닌 블록이라든가 우레탄 블록이라든가 작은 블록, 실물 같은 거, 소품 이런 것들 소품 있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제공해주고 또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놀이 진행 시 영유아의 흥미와 참여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개입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영유아가 무엇을 만들지 미리 생각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고요. 개별 영유아의 놀이 단계와 쌓기 수준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쌓기 놀이가 진행되도록 관찰하며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래들과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가 상호작용해 줌으로써 쌓기 놀이가 심화, 확장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쌓기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개방적인 놀이 공간이므로 지켜야 할 약속이 많아요. 즐겁고 안전한 놀이를 위하여 놀이 규칙, 예를 들어서 블록을 친구에게 던지지 않는다든가, 블록 위에 올라서지 않는다든가, 이런 놀이 규칙을 영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정하게 해야 된다. 정화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규칙표를 만들어서 게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놀이를 마친 후에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정리정돈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과 격려로 영유아들이 마지막 하나의 블록까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쌓기 놀이의 실제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을 쌓고 숨겨보아요. 이거는 이제 깍꿍놀이에 적합한 이제 돌 전의 아이들입니다. 활동 목표로는 블록을 겹쳐 쌓는다. 블록 뒤에 숨으며 깍꿍놀이를 한다. 이제 활동 자료는 다양한 큰 블록이 필요하겠죠.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놀이 흥미 유발 단계에서 영아가 가장 흥미 있고 관심 있어 하는 블록을 깍꿍놀이를 하며 호기심을 유발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선생님과 함께 블록 놀이를 해볼까요? 누구누구는 어떤 블록이 마음에 드나요? 블록을 차곡차곡 쌓아볼까요? 블록을 막 쌓으면서 블록이 높아졌어요. 누구누구가 어디로 갔지?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흥미를 유발했죠. 놀이 소개예요. 두 번째, 영아가 자유롭게 블록을 연결하고 쌓아보고 깍꿍놀이를 시도한다. 단계에서는 벽돌 블록을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할 것인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누구누구는 벽돌 블록을 가지고 어떤 놀이 할 거예요? 또 블록을 연결해서 높이 쌓았군요. 이렇게 한다든가 블록을 이렇게 들어서 치우거나 고개를 옆으로 내미는 영아에게 깍꿍 해본다든가, 또 블록을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선생님 얼굴도 가리면서 선생님도 없어졌어요.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아요. 이제 이렇게 깍꿍놀이라는 것을 소개했으면 놀이 전개 단계. 교사 친구와 함께 블록 뒤에 숨으면서 깍꿍놀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누구누구도 블록 뒤에 숨어볼래요? 누구누구가 어디로 갔지? 블록 뒤에 숨은 영화를 보면서 누구누구가 어디 갔지? 없어졌네. 누구누구도 없어졌네요. 여기 뒤에 숨었군요. 까꿍. 누구누구가 여기 있네요. 한다든가. 이번에는 친구들을 찾으러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고 놀이를 신나게 놀았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블록으로 놀잇감을 숨기거나 찾으며 깍꿍놀이를 이제 했던 거를 이제 평가해 보는 거죠. 블록으로 놀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아까 여기 당근이 있었는데 당근 어디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깍꿍하면서 찾는 거잖아요.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당근이 없어졌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블록을 치우면서 여기 있군요. 여기에 당근이 있었군요. 누구누구는 뭘 숨겼죠? 자동차가 어디 있지? 여기 자동차가 들어있군요. 해서 깍꿍놀이의 본질을 평가해 본다는 것이죠. 유점이요. 영아가 자신이나 놀잇감을 숨기고 또 깍꿍놀이 하는 것을 즐김으로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놀이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도 숨겨보고 간식도 숨겨보고 옷도 숨겨보고 자기의 소지품도 숨겨보면서 다양하게 반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의점이고요. 확장 활동으로는 쌓기 영역으로 쌓기를 다시 했네요. 블록 외에 쌓을 수 있는 거 책이라든가 찾아서 이제 이렇게 어린이집에 있는 책을 다 가져와서 쌓아볼까요? 해서 이제 쌓기 놀이를 확장했습니다. 다음 활동 볼까요? 블록으로
기차 만들기 이제 아까 영세였고 이번에 이거는 일세 놀이로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활동 목표로는 블록으로 연결하여 기차를 만든다. 또 완성된 기차를 움직여 본다인데요. 활동 자료로는 뭐 소프트 기차 블록이라든가 부들부들한 또 인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놀이 흥미 유발 단계에서 도입 부분에서는 기차 블록을 이제 탐색하는 거죠. 블록을 만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말랑말랑해요. 소프트 블록이었으니까. 블록에 뭔가 달려있어요. 무엇이 달려있나요? 뭐 바퀴가 달린 블록을 움직여 볼까요? 뭐 블록 앞뒤에 보니 끼우는 곳과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라는 놀이의 흥미 유발이 됐으면 놀이 이제 전개 부분에서 소개할 거예요. 블록을 연결하고 쌓으며 기차를 만드는 단계예요. 블록을 하나씩 쌓아 볼까요? 아니면 블록을 연결해 볼까요? 누구누구는 블록을 길게 줄을 세웠군요. 뭐 블록을 길게 세우니 어떤 모습이 되었나요? 뭐 이렇게 놀아보는 거죠. 이제 전개 부분이에요. 놀이 소개했으니까 전개해야 되겠죠. 교사가 블록으로 기차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영화도 모방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죠. 바퀴 달린 블록에 다른 블록도 끼워 기차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본다든가 블록으로 기차를 만들어 인형을 태우며 놀이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칙칙폭폭 누구가 만든 기차를 움직여 볼까요? 또 누구누구가 아주 긴 기차를 만들었군요. 또 이번에는 기차에 인형을 태우고 움직여 볼까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인형을 태운 기차를 움직여 어디까지 가볼까요? 저기 건너방으로 가볼까요? 뭐 주방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엄마가 있는 곳에 가볼까요? 놀이를 전개하고 놀이에 대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영화가 블록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누구누구도 인형 기차를 타보려고 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인형을 가지고 놀지 않았던 아이들도 이제 인형을 기차에 태워보고 타게 하거나 긴 기차를 만들기도 하군요. 그래서 긴 기차도 또 만들어 보게 한다든가 어느 자리에 앉아 보고 싶어요. 또 어디로 여행을 가볼까요? 어디 소풍을 가볼까요? 어디로 놀러 나가 볼까요? 뭐 누구와 갈까요? 해서 다양하게 이제 기차를 이용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할 수 있었던 놀이를 평가해 보는 것이죠. 격려해 보고 자유롭게 더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보는 단계이고요. 이때의 유의점은 영화의 수준을 고려하여 놀잇감을 탐색하고 또 자유롭게 놀이하며 또 친구들이 하고 있는 놀이를 모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놀이를 이렇게 흥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로 이제 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역할 놀이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도 있겠죠. 나는 운전기사예요. 나는 너 인형이에요. 나는 손님이에요. 기차를 타보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역할놀이를 해볼 수 있겠죠. 확장 활동도 마찬가지로 역할놀이와 연계할 수 있고요. 또 방석 기차놀이, 여기 있는 기차 블록이라든가 블록뿐만 아니라 이제 방석이 있으면 아니면은 뭐 보자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물건을 가지고도 길게 연결해서 기차놀이를 해볼 수 있겠죠. 확장 활동으로. 다음은 이제 1세에 지나서 이제 2세의 놀이로 내 키만큼 블록을 쌓아요. 이런 활동이네요. 그림이 같으네 여기는 앞에. 활동 목표로는 블록을 키만큼 쌓아본다. 블록의 높이를 탐색한다. 활동 자료로는 종이 블록, 또 안전 거울 같은 거 필요하고요. 이제 도입 부분에서 놀이의 흥미 유발입니다. 영화의 키를 탐색하며 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예요. 뭐 거울 속에 누구누구의 키를 살펴볼까요? 이제 안전 거울이 필요하니까 오목 블록 이런 거울도 필요할 수 있어요. 누구의 키가 어떤가요? 뭐 누가 커요? 누가 작아요? 뭐 같아요. 우리는 같아요. 뭐 이렇게 하겠죠. 흥미가 유발됐으면 이제 놀이의 이제 소개로서 블록을 연결하고 쌓아본다. 누구누구가 뭐 벽돌 블록을 가지고 있군요. 벽돌 블록을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구누구 벽돌 블록을 연결해서 쌓고 있네요. 높이 쌓아가고 있어요. 이제 놀이가 소개되었어요. 네, 진행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교사가 블록을 이용하여 키만큼 높이 쌓는 모습을 보이고 또 영화도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키만큼 블록을 쌓아 볼까요? 이제 하면 선생님이 벽돌 블록 1개를 놓으면 다음엔 누구누구가 놓아 볼까요? 올려 놓아 볼까요? 계속 쌓게 한다든가 블록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올려 보아요.
누구누구가 쌓은 블록이 누구누구의 어깨까지 왔네요. 뭐, 한 개, 두 개 더 올려볼까요? 우와, 누구누구의 키만큼 블록이 쌓았네요. 쌓아졌네요. 이렇게 하는 단계예요. 네 번째 놀이 전개 이제 점점 더 전개가 되는 거죠. 친구의 키만큼 블록을 쌓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친구 키만큼 블록을 쌓아볼까요? 누구누구가 또 누구누구의 키만큼 블록을 쌓아볼까요? 또 뭐 누구누구의 키만큼 블록을 쌓으면 몇 개의 블록을 더 쌓아야 할까요? 이렇게 한다든가 뭐 누구누구가 블록을 가지고 와서 누구누구 옆에 쌓아볼까요? 옆에도 쌓아보고 위에도 쌓아보고 또 쌓기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두 겹, 세 겹을 쌓아본다든가. 그래서 놀이 전개가 끝나면 이제 놀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영화가 블록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키만큼 쌓아보도록 격려하고 블록을 비교해보는 단계로서 누구누구가 앉은 키만큼 쌓아볼까요? 아니면 앉은 키와 선 키가 다르게 이렇게 다르군요. 뭐 이렇게 다르군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한다든가 누구가 쌓은 블록과 또 누구가 쌓은 블록이 어떤가요?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본다든가 블록의 높이가 다른 것 같나요? 같은 것 같나요? 이렇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또 몇 개의 블록을 쌓았는지 함께 세워볼까요? 해서 이렇게 막 서수로 기수로 하나 둘 셋 1 2 3 4 세워본다든가 유의점으로는 블록을 쌓고 무너뜨릴 때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는 것을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요. 교사뿐만 아니라 또래 유아의 놀이 모습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장 활동으로는 감각 탐색 활동으로 영화의 주변 놀잇감으로 블록을 쌓아 이제 키만큼 쌓아본다는 주로 이제 수놀이 여기 감각 탐색이라고 했는데 수놀이로 할 수도 있겠네요. 몇 개를 쌓았더니 누구 키만큼 됐어요. 또 몇 개를 쌓아 올렸더니 누구 키만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유아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하나 두 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놀이 같은 걸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 이제 끝났고요. 3, 5세 유아 쌓기놀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활동으로는 안전한 도로 구성하기입니다. 활동 목표로는 우리 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또한 원의 공간을 인식하여 다양한 모양의 블록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예.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이죠. 활동 자료는 여러 가지 블록이라든가 원의 전경 사진 같은 거,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도입 부분에 놀이 흥미 유발입니다. 원의 전경 어린이집의 전경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 나눈다. 사진 속에 무엇이 보이나요? 뭐 우리 유치원에 우리 어린이집에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어린이집 건물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뭐 건물의 앞, 뒤, 오른쪽, 왼쪽에서 보면 어떤 모양인가요? 우리 어린이집 근처에 친구들이 자주 가는 곳이 혹시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놀이 소개,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블록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여러 종류의 블록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유치원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든가. 또 우리 어린이집을 한꺼번에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누어 구성하면 무엇을 먼저 구성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한 커다란 전지에 여러 명이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서 구성할 때 어떻게 나누어서 구성하면 좋을지, 또 우리 어린이집에 어떤 공간들을 구성해 볼까요? 뭐 놀이터를 해볼지 아니면은 무슨 반 이렇게 반별로 구성을 해볼까? 또 실제 우리 어린이집에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나요? 그래서 놀이터는 어떤 친구들이 구성해 볼까요? 그래서 이쪽 모든 별로 해본다든가 어떤 블록을 이용해서 구성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든가.
블록으로 어린이집을 구성할 때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을까요? 해서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것도 서로 정해볼 수 있겠죠. 뭐 친구와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블록을 꺼내어 구성한다든가, 또 무엇을 먼저 어디에 만들 것인지 정한다든가, 또 만드는 방법과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든가, 또 각자 너는 무엇을 만들 거고 너는 함께 하나씩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여러 개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되겠죠. 또 구상한 블록과 재료로 어린이집을 구성하고 나서 또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야기 나누는 단계, 이런 순서를 정해 놓은 것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놀이 전개에서 세 번째, 블록을 이제 부지런히, 예, 블록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을 구성해야 되겠죠. 다양한 블록과 소품을 이용해서 우리 어린이집의 주변을 구성해 보아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친구들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블록 말고도 더 필요한 재료가 있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누구가 혼자 놀이터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 볼 친구가 있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놀이 마무리 평가 부분에서는 구성한 우리 어린이집을 보며 활동을 평가한다 부분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실에 우리 어린이집을 어떻게 만들어 보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어땠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우리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소개할래요? 뭐 어떤 블록을 또 이용했나요? 뭐 어떤 점이 기억에 나나요? 또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또 어떤 공간을 더 만들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욱 재밌게 놀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유의점을 살펴보면 위치와 방향을 고려하여 우리 어린이집 주변을 구성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뒤죽박죽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어린이집 주변을 구성하는 동안 유아들 간에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겠어요. 확장 활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언어 영역에는 우리 어린이집 광고, 우리 신문 만들기, 지난 시간에 과제도 내줬죠. 신문, 우리 어린이집을 어떻게 광고를, 우리 어린이집은요, 뭐뭐가 있고요, 뭐 밥이 너무 맛있고요, 놀이터의 놀잇감도 너무 좋고요, 뭐 장난감도 많고요, 선생님은 너무 멋지시고요, 원장 선생님 너무 인자하시고 멋지고, 이런 신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역할 영역 같은 데서는 인형, 자동차 등의 소품을 가지고 어린이집 놀이하는 것도 뭐 될 것 같고요. 미술 영역에서는 어린이집 지도 같은 거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지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가운데에다가 우리 어린이집을 딱 해놓고, 우리 이제 어린이집의 주변에 병원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사무소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지도를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이 확장 활동으로 있습니다. 만 3, 5세 아이들에게 놀이하는 거고요. 다음 목욕탕 만들기 놀이. 목욕탕 놀이도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목표로는 다양한 블록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목욕탕을 구성하는 건데요. 친구와 협력하여 목욕탕을 구성해 보는 거예요. 활동 자료로는 여러 가지 블록이라든가 설계도를 그릴 종이라든가 쓰기 도구, 샤워 꼭지 같은 거, 목욕용품, 목욕탕, 뭐 이렇게 목욕탕 기호 그림,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목욕탕이라는 거, 뭐 도화지라든가 크레파스,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써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뭐 필요하겠습니다. 자, 도입 부분에서 놀이 흥미 유발 단계에서는 1. 목욕탕에 가본 경험을 이야기 나누는 단계입니다. 목욕탕에 가본 적 있나요? 목욕탕에 무엇이 있었나요? 목욕탕에서 어떻게 몸을 씻나요? 목욕탕에서 목욕했던 모습을 몸으로도 표현해 보아요. 목욕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탕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몸을 먼저 씻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놀이죠. 두 번째 단계, 놀이 흥미 유발 단계로 목욕탕 놀이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 교실에 목욕탕으로 만들 만한 곳이 어떤 곳일까요?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요? 뭐 우리 교실을 목욕탕으로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할까요? 또 목욕하기 위한 욕조의 깊이라든가 넓이 같은 건 얼마나큼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블럭 같은 걸로 쌓을 때 이제 넓이라든가 깊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놀이를
놀이가 흥미가 유발되면 다음에 이제 놀이 전개 부분에서 놀이를 소개해야 돼요. 세 번째, 목욕탕 놀이를 위한 설계도를 구상해 볼까요? 도화지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탕의 구조를 그림으로 먼저 설계를 해볼 수 있겠어요. 설계도를. 그러면 그래서 목욕탕 놀이 방법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목욕탕의 구조를 친구들과 협력하여 도화지 전지에 그려볼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 설계도의 그림으로 나타낸 구성물을 무엇으로 표현할지 이제 뭐 블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대화를 가져올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뭐, 목욕탕의 크기, 넓이, 깊이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구상한 블록과 재료로 목욕탕을 구성해 보고 마지막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야기 나누는 단계로 놀이 소개가 끝났으면 이제 전개해서 놀이가 직접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번째 단계, 설계도를 보며 여러 가지 블록으로 목욕탕을 구성해 볼 수 있어요. 뭐 욕조를 만들려면 어떤 블록이 필요할지, 뭐 벽돌 블록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 어떤 블록이 필요할지, 우레탄 블록이 필요한지, 또 몇 명이 들어가는 욕조를 만들면 좋을까요? 또 욕조의 크기는 얼마나 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욕조에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바닥에 놓고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놀이가 잘 전개가 됐으면 놀이 평가를 해야 돼요. 구성한 목욕탕을 보며 활동을 평가한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실에 목욕탕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땠나요? 어떤 점이 기억에 남나요? 뭐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부분을 더 만들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부분, 어떤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겠어요. 유의점을 한번 살펴보면 유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요. 내가 엄마랑 아니면 아빠랑 목욕탕에 갔을 때 목욕탕에 탕은 몇 개가 있고 뭐 냉탕, 온탕, 뭐 샤워탕도 있고 뭐 찜질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내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되고요. 유아의 경험과 관련된 풍부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목욕탕 외부 내부 사진, 이런 사진 자료들을 이렇게 환경으로 구성하여서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더욱더 더 놀이 전개가 확장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목욕탕 놀이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어느 영역으로 목욕탕 광고 만들기 했죠. 이제 광고 만들기 하면은 흥미로운 게 자기가 만든 것을 밖에다 내다 걸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욕탕에 오세요. 물도 좋고요. 탄산수가 나오면서 물도 깨끗하고 뭐 어쩌고 청소는 아침 저녁으로 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때를 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찜질 할 수도 있고 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광고의 구성을 이렇게 칸을 나눠 가지고 여기는 이제 물이 좋다는 얘기, 여기는 환경이 좋다는 얘기, 여기는 뭐 샤워기가 좋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 선전할 수 있는 것들을 광고를 만들어 보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이런 활동입니다. 또 미술 활동으로 확장하는 것은 목욕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샤워기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뭐 때밀이 수건도 만들어 보고, 또 이렇게 이제 의자라든가 책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뭐 우유곽 같은 거라든가 박스 같은 걸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확장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 3, 5세 활동으로 쌓기놀이를 한번 더 소개를 하자면 안전한 도로 구성하기입니다. 활동 목표로는 다양한 소품과 블록을 이용하여 안전한 도로를 구성한다입니다. 그 다음 또 안전한 도로를 위해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입니다. 활동 자료를 보면 다양한 표지판 모형, 이제 표지판 모형은 아이들이 흥미로운 그 교구 중에 놀잇감 중에 하나예요. 여러 종류의 블록이라든가 자동차 모형, 사람 모형. 자동차 모형은 쉽게 하자면 이제 박스 같은 거를 위아래로 통하게 해서 그다음에 옆쪽에 손잡이 하나만 아니면 좀 길게 해서 어깨에 걸치게끔 이렇게 한다면은 자동차가 금방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동차 모형이라든가 사람 모형 같은 걸로 이제 도로를 만들어서 놀이하는 활동입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 중에 도입의 놀이 흥미 유발을 보면 1번 도로와 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로 사진 같은 걸 제시하면 좋겠죠. 뭐 2차선, 3차선, 4차선, 뭐 여러 가지 도로 사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의 사진일까요? 이렇게
도로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도로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뭐 도로에 가본 적이 있나요? 도로에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차가 다니는 도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런 것들 다시 다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어떤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하고, 알고 있는 아이들은 더욱더 재밌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입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표지판에 어떤 그림이 있나요? 어디서 봤나요? 뭐 이렇게 공사 중이라든가, 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횡단보도라든가, 뭐 자동차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찍 그어 가지고 뭐 일방 통행이라든가, 뭐 유턴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아들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지판들을 주로 준비하면 될 거예요. 또 놀이 흥미 유발 단계에서 두 번째로는 오늘의 활동과 준비된 자료를 살펴보는 건데요. 표지판과 블록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이렇게 블록 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블록으로 어떤 도로를 만들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펴본 다음에 이제 놀이 소개에 이제 흥미가 유발됐으니까 놀이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항상 소개될 때는 활동 방법을 알아보는데, 이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로를 구성하기 위한 놀이 방법으로 교실의 쌓기 영역으로 이동을 해보고, 또 준비된 블록과 소품을 탐색해요. 요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표지판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종류의 블록이라든가 자동차 모형, 사람 모형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용하고 싶은 블록과 소품을 결정해요. 나는 자동차, 나는 사람 모형, 뭐 이렇게. 그래서 쌓기 영역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로의 사진도 감상해요. 나는 인도, 차도, 그다음에 뭐 지하도, 아니면 또 뭐 자전거 전용 도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감상을 하고, 사진 속에서 구성하고 싶은 사진을 결정해요. 나는 자전거 도로를, 나는 지하도를, 나는 뭐 자동차 전용 도로를. 그래서 친구와 함께 다양한 블록과 소품을 사용해서 도로를 자유롭게 구성하죠. 그래서 같은 팀을 이뤄서 나는 자전거 도로, 나는 자동차 도로 해서,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의 그림들이, 자전거들이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겠고, 지하도에는 계단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활동이 끝난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게 하는, 이게 이제 놀이 구성하기 놀이 방법을 이제 정해졌으면, 이제 네 번째 활동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도 함께 정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즐겁게 안전한 도로를 구성하려면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이렇게 나눠보겠어요. 어떤 약속? 뭐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요. 또 자기가 가야 될 도로에는 꼭 지켜서 가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지켜야 약속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블록을 모두 다 사용하면 그 블록이 필요한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친구를 못 쓰게 되니까 내가 다 쓰고 싶다고 해서 다 쓰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또 교환하면서 써야 된다는 것을 또 알아보고 약속을 정하는 거죠. 또 도로를 구성하다 블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친구에게 잠깐만 부탁한다든가, 또 다른 모양으로 변형한다든가, 또 다른 블록을 써본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능력도 생길 수 있겠죠. 이제 놀이 소개가 끝나고 이제 놀이 전개를 이제 5번, 6번을 통해서 보겠어요. 다양한 블록과 소품을 이용하여 안전한 도로를 이제 구성해 보는 단계인데요. 무엇을 사용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계단을 만들어야 되니까는, 이게 계단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야 되겠으니까는 블록을 뭐 이게 밟아도 이렇게 푹 꺼지지 않은 이제 이런 블록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 표지판은 어디에 필요한가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 공사하는 곳이니까 공사중 표지판, 이건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횡단보도니까 횡단보도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런 표지판은 어디서 필요한가요? 횡단보도는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신호등은 무엇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는 어떻게 건너면 좋을까요? 어떻게 좋을까요? 손을 두고 양쪽을 살피면 건너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나올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육교를 만들면 어떨까요? 육교 얘기를 못했군요. 육교를 만들면 어떨까요? 해서 육교 부분을 이렇게 이제 뭐 그림으로 표시해 갖고 이렇게 여기는 육교 한다든가, 여기는 건널목, 아니면
횡단보도 건널목이 건널목에는 이제 신호등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들지, 그림으로 표시해서 만들지, 아니면 뭘 세워놓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구성하면서 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개 부분에서 6번에 구성한 도로에서 자동차, 사람 모형을 가지고 놀이하는 거죠. 이제 직접 이제 자동차, 직접 박스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아이들이 놀이해도 되고, 아니면 자동차 모형을 뭐 우유곽이나 아니면은 뭐 과자 상자라든가 이런 걸로 만드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도로에서 무엇을 가지고 놀이할까요? 그래서 자동차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어떻게 다닐까요? 뭐 중앙선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일방통행 길에서는 일방으로 간다든가, 또 아니면은 부딪히지 않도록 차선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유아들에게 중요한 인지돼야 될 것들이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다닐까요? 그래서 우측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계단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오른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또 횡단보도에서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나요? 우측에 서 있어야 되는 거. 근데는 좌측 통행 많이 했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차와 자동차와 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복잡한 도로에서는 육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 도로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놀이 평가 단계. 안전한 도로 구성하기 활동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실에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땠나요? 그래서 뭐 재밌었어요. 뭐가 기억에 남는 도로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저는 육교예요. 저는 여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데 여기 육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육교는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돼서 다리가 아파요. 아니면 여기 육교에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는,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게 뭐죠?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어떤 소품, 어떤 블록을 사용하여 도로를 꾸며보았는지, 이제,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나요? 저는 지하차도를 이렇게 내려갈 때 블록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예요? 저는 역시 육교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 불편한 점은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면 그거는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꼭 만들 거예요.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만들면 좋을까요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안전한 그 도로를 구성했으면, 이제, 이렇게 여기 장난감 자동차나 모형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친구들이 직접 다니면서 신호등도 맞이해보고,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보고, 또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좌우로 살핀다든가, 이렇게 직접 놀이를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라든가 목욕탕 놀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재밌어하는 놀이입니다. 자, 유의점을 살펴볼까요? 유아가 주변의 다양한 도로의 종류와 기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좋아요. 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거의 볼 수 있는 게 인도에 쪽을 나눠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닥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또 가다 보면 자전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이 있어서 자전거를 이어서 탈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유아들이 한번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집 주변을 돌아보고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활동도 유의점으로 들어가 있고요. 도로와 관련된 이미지나 동영상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는 거 좋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뭐 막 10차선, 12차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작은 시골길에 이렇게 차 두 대가 비껴가기도 어려운 이렇게 작은 골목, 작은 도로, 시골길, 그 다음에 경운기가 다니는 게 작은 농촌길,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해갖고 자료를 보여주면, 이런 길에서는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서는 정말 이렇게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지하차도나 육교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시골길 이런 길에서는 정말 차들이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예, 정말 양쪽을 잘 살피면서 가야 된다든가, 이런 자료를, 동영상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는 것도 유아들에게 이 안전에 대한 음, 교육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활동 진행 시 유아들과 함께 도로에서 지켜야 될 안전한 약속이라든가 규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충분히 다룬다면,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거나 또 그런 일이 덜하고, 또 서야 될 것은 꼭 서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교통 표지판도 더욱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확장 활동을 보면요. 여기는 보니까는 이제 미술 언어도 다 같은 영역으로 연계가 되는데, 도로 표지판 만들기, 그래서 언어 영역에서도 만들어도 되고 미술 영역에서도 만들고, 어차피 쓰기 활동이라든가 또 그리기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산책 활동으로서는 우리 동네 도로 걸으며 관찰하기, 아까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보는 활동도 조금 제시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으며 관찰하기라든가, 또한 또 수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다음에 한 바퀴 우리 동네 도로를 이렇게 도는 데는 몇 개의 신호등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세어보고 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 구성하기라든가, 또 자동차 도로 만들기라든가, 또 확장으로 미술 활동이라든가 언어 활동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도로 표지판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서 직접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세워보면 더욱더 애착하고 더욱더 빨리 인지하게 되니까, 이런 활동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확장 활동을 꾸며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교시 하고 다음 또 활동으로는 3교시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